새벽 3시. 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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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칡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 위층에서 매일 새벽 3시만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처음엔 단순한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소리의 정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뒤에 누군가의 절절한 사연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매주 목요일, 일요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쪽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영희 할머니, 올해 74세입니다. 남편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에서 15년째 살고 계세요. 김 할머니는 평소에 잠이 아주 예민한 편이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작은 소리에도 금세 잠이 깨는 체질이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 15일 밤, 평소와 다른 일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3시 정각, 위층 402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위층에서 화장실 가나봐? 김 할머니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걷는 게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서 부엌으로, 마치 집 안을 계속 돌며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시계 소리와 함께 정확히 2시간 후인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소리가 멎었어요. 김 할머니는 그제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지만 이미 깊은 잠은 물 건너간 상태였어요. 하루 이틀이겠지. 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밤, 또 그 다음 날 밤, 어김없이 새벽 3시가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발걸음 소리와 함께 새로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도꼭지 틀어놓는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뭔가를 문지르거나 닦는 것 같은 소리까지. 여보, 정말 이상하지 않아? 위층에서 매일 새벽에 대청소라도 하는 걸까? 하지만 남편 철수 할아버지는 워낙 잠이 깊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며칠 더 지켜보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낮에는 전혀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김 할머니가 일부러 낮에 귀 기울여봐도 위층은 조용했어요. 심지어 저녁 시간에도 평범했어요. 오직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만 매일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김 할머니는 정말 지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수면 부족으로 낮에도 멍하고 신경이 예민해졌거든요. 이럴 수는 없지. 다른 이웃들도 힘들어할 텐데. 김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같은 층 이웃들에게 이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301호였어요. 이 선생님, 혹시 위층 소리 들리세요? 301호에 사시는 이정남 할아버지는 올해 78세, 6.25 참전용 사셨어요. 아, 김 선생 부인, 저도 요즘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할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도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나이에. 다음은 303호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박 할머니는 올해 72세.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세요. 박 선생님, 위층 소음 때문에 여쭤보려고 왔어요. 아이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신경 쓰여 죽겠어요. 박 할머니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안방이 위층 거실 바로 아래라서 더 심해요. 발소리뿐만 아니라 뭔가 끄는 소리, 물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럼 할머니도 한 달째 이 고생을. 맞아요. 처음엔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304호 젊은 부부를 찾아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였는데 두 분 다 직장인이셨어요. 저희도 그 소리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젊은 아내분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신혼집이라 왠지 먼저 불평하기가.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회사 가서도 피곤하고 특히 제 남편은 예민해서 한번 깨면 못 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3층 전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웃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정남 할아버지, 혹시 밤에 무슨 부업이라도 하시는 건 아닐까? 박순자 할머니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 건 아닐까? 젊은 부부, 게스트하우스나 민박 같은 걸 하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추측해보세요. 그리고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드디어 박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누군가 직접 가서 얘기해야겠어. 하지만 모두 망설였어요. 불편한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김 할머니가 나섰어요. 제가 가보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눈치챘으니까요. 2023년 9월 20일 새벽 3시 15분, 그날도 어김없이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 할머니는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402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지? 괜한 간섭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실례합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연 분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거든요.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지쳐 있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마치 며칠째 한숨도 못 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잠옷에는 뭔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아, 아래층에서 올라오셨군요. 402호에 사시는 박미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음 때문이시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김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러자 박 할머니가 고개를 푹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어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는데 3개월 전부터 밤에 증상이 심해졌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특히 새벽에 안에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화장실이 어디야? 화장실이 어디 있어? 박 할머니가 황급히 안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또 시작이네요. 잠깐만요. 그리고 김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김 할머니가 들어가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실에는 77세의 박종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잠옷 바지는 젖어 있고 바닥에는 물기가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시며 집 안을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화장실이 어디야? 급해. 박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여보,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김 할머니에게 설명했어요. 일몰 증후군이라고 해요. 밤이 되면 더 혼란스러워하세요. 화장실을 못 찾아서 다른 곳에서 실수하시기도 하고 넘어질까봐 제가 24시간 지켜봐야 해서 3개월째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하루 23시간씩만 조금 자고 이웃분들에게 피해 끼치는 것도 죄송하고. 김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위층에서 얼마나 절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서. 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박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남에게 폐만 끼치는데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김 할머니는 바로 다음 날 모든 이웃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든 분들이 자책하며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정남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박 할아버지와 산책을, 박순자 할머니는 영양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 젊은 부부는 치매 돌봄 서비스 정보를 찾아드렸어요. 지금 박 할아버지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고 밤에도 돌봄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시며 많이 안정되셨어요. 그리고 3층 이웃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조용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때로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더 듣고 싶으시죠? 일요일에는 40년 만에 아버지를 처음 안아드린 아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일요일에 또 만나요.